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수학 윤쌤입니다. 하루에 적성 5문제씩 풀어서 적성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실력을 쌓아나가세요. 자, 이번 시간은 가천대편 3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이 있고요. 이 원 5 안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같은 또 정삼각형이 그려져 있고요. 이 정삼각형 안에 원이 또 내접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런 과정을 반복해서 원 안에 정사각형을 또 그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같은 또 정삼각형을 그려줬고 정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을 그려준 겁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5원, 5투, 그쵸? 5n까지 원들을 내접하는 원들을 계속 그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의 넓이를 첫 번째 거의 넓이를 R1, 두 번째 것의 넓이를 R2, 그 다음에 n번째 거의 넓이를 Rn. 자,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Rn을 만들고 구하는 것은 이겁니다. 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n의 급수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자, 이 문제는 일정한 비율로 줄어들기 때문에 무한 등비 급수 문제가 되겠고, 자, 각자의 넓이비를 구해서 공비를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넓이비를 구하기는 어려울 때는요. 그것에 해당하는 길이비를 구해준 다음에 그것들을 제곱해서 넓이비를 구해주면 돼요. 알겠죠? 자, 한번 구해보죠. 일단은 자,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 있고요. 자, 그곳에 내접하는 정사각형이 있습니다. 자, 반지름이 루트 5예요. 반지름이 루트 5가 되겠고,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될까요? 반지름의 한 변의 길이 반이 되겠고, 1대 1대 루트 2가 되니까 어떻게 쓰면 될까요? 루트 2분의 루트 5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 반이 루트 2분의 루트 5니까 요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루트 10이 되겠죠. 그쵸? 자, 루트 10을 한 변의 길이로 갖는 더 정삼각형을 그려주고요. 자, 정삼각형을 그려보죠. 이 정삼각형 안에 뭐가 내접되어 있는 거죠? 그쵸? 자, 원이 내접되어 있는 거죠. 내접되어 있는 거죠. 그 원의 한 변의 길이를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뭐라고 그럴까요? 여기를 R이라고 그러고 이 R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이걸 구할 때요, 생각해보면요. 요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죠. 첫 번째는 뭐예요? 자, 첫 번째는 이거죠.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알고 있을 때 4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4분의 루트 3 뭐가 돼요? 루트 10의 제곱이 되겠죠.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이요. 자,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자, 만약 이것을 이렇게 구분한다면, 자, 세 개의 삼각형이 있고요. 높이를 R로 가지는 넓이들을 구해주면 되겠죠. 자, 밑변의 길이는 다 뭘로 통일할 수 있죠? 루트 10으로 통일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를 한번 구해본다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2분의 1 곱하기 높이 R 곱하기 자, 밑변의 길이들 다 더하면 뭐가 되겠어요? 3 루트 10이 되겠네요. 3 루트 10.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죠? R 값을 구할 수 있겠죠. R 값을 구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6분의 루트 30. 자,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나왔고요. 자, R 값 나왔고요. 첫 번째 반지름의 길이. 자, 첫 번째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5였고요. 그 다음 거에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나왔죠? 6분의 루트 30이 나온 거예요. 자, 이건 뭘 구한 거죠? 길이비를 구한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넓이비요. 자, 넓이비는 어떻게 해요? 각자 제곱하면 되겠죠? 각자 제곱하면 5대 6분의 자, 36분의 30이 되겠고 36분의 30은 6분의 5가 되겠죠. 그렇죠? 공비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나요? 공비는 5분의 6분의 5요. 그쵸? 첫 번째 걸로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 뭐가 나올까요? 6분의 1이요. 자, 이제 구해보도록 하죠. 공비 나왔죠.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n을 구하는 거고요. 어떻게 구하나요? 1-공비분의 1-공비분의 첫째 양 R1은 뭘 뜻하죠? 그쵸? 처음에 내접하는 원 네, 넓이를 뜻하죠.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겠어요? 파이 R의 제곱이요. 제곱하면 36분의 30이 되겠죠. 그쵸? 자, 요거 약분하면 6분의 5, 요거 계산하면 6분의 5. 서로 약분이 돼서, 자, 서로 약분이 돼서 답은 파이가 되겠죠. 알겠나요?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건 뭘까요? 넓이비를 구하고자 할 때 길이비를 먼저 구한 다음에 제곱해서 그것들에 대한 공비를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유리함수 fx는 x-2분의 2x 플러스 1과 이차함수 gx는 x제곱 마이너스 a에 대하여 함수 hx는 x가 2가 아닐 때는 fx, gx, x가 2일 때는 4b다. 자, 이것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일 때 g0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라. 자, 이 문제에서 알아야 될 개념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함수 fx가 xa에서 연속이면 어떻게 되죠? a에서의 극한값과 fx의 xa에서의 극한값과 a에서의 함수값이 같죠. 그렇죠? 첫 번째는 이거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자, 함수 fx와 fx분의 gx의 극한값이 존재하고요.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의 극한값이 자, 분모의 함수에 대한 이 극한값이 0이면 자, 이것이 0이면 분자에 대한 극한값도 뭐가 되는 거죠? 똑같이 0이 돼요. 알겠나요?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죠. 일단 h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니까 2일 때도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자, x 2일 때 연속인 걸 이용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x2에서의 극한값과 뭐요? hx가 x2에서의 함수값이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자, x2에서의 극한값 함수 뭘 집어넣으면 될까요? x가 2가 아닐 때 함수 fx, gx를 넣어주면 되겠죠. 자, 한 번에 써보죠. fx, gx는 뭐라고 써 있어요? x-2분의 2x 플러스 1 곱하기 gx는 뭐라고 써 있죠?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요. 이렇게 써 있죠. 그쵸?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쓰면 x제곱 마이너스 a라고 써 있네요. 자, 이게 fx, gx가 되겠고요. 자, 2일 때 함수값은 뭐라고 써 있어요? 4b라고 써 있네요. 이렇게 써주면 되죠. 자, 그 다음 2를 대입해 보세요. 분모에 2를 대입하면 0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함수값이 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극한값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분모의 극한값이 0이 되면 분자에 대입해서도 똑같이 0이 되겠죠. 극한값이. 그래서 2를 대입하면 이것은 뭐가 되죠? 5가 되겠고 여기다 2를 대입하면 얘가 0이 되는 거겠죠. 그럼 결국은 2를 대입하면 4-a는 0이 되겠고 a는 뭐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4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자, 요 a는 4가 나오네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죠. 자, 풀어본다면 자, x2에서의 극한값 자, x-2고요. x제곱 마이너스 4는요. 자,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서로 약분되는 부분이 있고 남는 부분만 써본다면 2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2 요걸 계산한 것이 4b와 같다고요. 자, 2를 대입해 보세요. 2를 대입하면 5 그 다음에 곱하기 4 그 다음에 4b요. 그래서 b는 뭐가 나오죠? 5가 나오겠네요. 그쵸? 자, b값과 뭘 구하는 거예요? g0의 값을 구하는 거죠. g0이라 함은 보세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gx였죠. 그쵸? x제곱 마이너스 4가 gx니까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답은 마이너스 4. 그래서 둘이 더하면 답은 뭐가 나오죠? 1이 나오겠네요. 알겠나요?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건 뭘까요? 함수 fx가 xa에서 연속이다. 극한값과 그 다음 함수값이 같고요. 그 다음 함수 fx분의 gx의 극한값이 존재하고 분모의 극한값이 0이면 분자에 대한 극한값도 0이 된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38번.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에 대해서 함수 fx는 x 플러스 k분의 2x 플러스 3의 최소값이 m, 최대값이 1일 때 m의 값을 구하라.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첫 번째 뭐부터 구할까요? 그렇죠. x점검선. x점검선은 어떻게 구해요? 자, 분모의 값을 0으로 만들어주는 x값을 찾아주죠. x점근선은 마이너스 k가 되겠고요. y점근선은 어떻게 찾을까요? 자, y점근선은 분모의 x의 개수 분의 분자의 x의 개수 써주면 돼요. 그럼 뭐가 되죠? 1분의 2니까 2가 되겠죠. 자, 요것에 해당하는 점근선 그려놓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데 두 가지가 그려져요. 그렇죠? 여기 정리했을 때 개수가 플러스인 경우와 개수가 마이너스인 경우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요 K 때문에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그리고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한번 찾아보죠. 자, 일단은 두 가지 그림을 그려보죠. 자, 두 가지 그림을 그려본다면 자, 이렇게 그려지겠고요. 자, X가 마이너스 K예요. K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K는 0보다 작은 위치에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0보다 작은 위치에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2죠. 여기 2라고 가정할게요. x 2라고 이렇게 가정하죠. 그래서 두 가지 그림이 그려져요.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자, 새로운 정근선에 대해서 1, 4분면과 3, 4분면의 그림이 그려지겠고요. 두 번째 그림은 어떻게 그려지느냐. 2, 4분면과 이렇게 4, 4분면의 그림이 대략적으로 그려져요. 근데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죠? 범위가 0부터 2까지예요. 범위가 0부터 그 다음에 뭐예요? 2까지 범위에서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범위가 0부터 범위가 어디부터요? 2까지 범위에서 최대 최소값을 찾는 건데요.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최대값은 언제 가져요? 0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요. 자, 최대값은 뭐라고 써 있어요? 1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다 최대값, 최소값 둘 다 2보다 크잖아요. 1이 나올 수가 없겠죠. 맞나요? 그쵸? 자, 이 문제 볼게요. 이 문제에서는 자, 요렇게 생겼을 때 0부터 2의 범위에서 최대값은 어느 부분에서 가져요? 자, 최대값은 그렇죠. 2인 부분에서 최대값을 갖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2일 때 1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최소값은 어디서 가져요? 0일 때 갖겠죠. 0일 때 최소값을 m으로 냈잖아요. 0일 때 m인 거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 그림인 거죠. 그래서 요 문제에서 대입해서 문제 풀면 돼요. 자, 뭐가 나왔어요? 최대값은 x가 2일 때 1을 나왔네요. 자, 대입해보자. x가 2일 때 2 대입하면 2 플러스 k분의 2 대입하면 4 플러스 3 요것이 1이 나왔어요. 자, 요것이 같아야 되니까 1이 나오려면 k 값은 뭐가 돼요? 5예요. 그래서 fx 다시 한번 써보죠. fx는 자, x 플러스 k분의 2x 플러스 3이 되겠고, 자, 0일 때 최소값 m을 구하는 거죠. 자, 0을 대입해보죠. 0을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k가 5 나온 거 그냥 대입할게요. 자, 0을 대입하면 5분의 3이 나왔고, 요것이 뭐라고요? m이라고요. 알겠나요? m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답은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건 하나네요. 자, 유리함수 문제가 나왔을 때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때 정근선부터 정해주고요. 두 가지 그림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정근선에 대해서 1, 4분면과 3, 4분면, 그 다음 2, 4분면과 4, 4분면의 그림을 그리고 조건에 맞춰서 찾아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죠.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자의 질량이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생산된 모자의 36개를 이미 추출하여 조사한 결과 표본 평균이 62g,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자의 평균 질량에 대한 신뢰도 92%의 신뢰 구간은 절대가 n-62가 1.25보다 작거나 같다. 자, 신뢰도를 98%로 올리면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유지할 수 있는 표본의 크기를 구하라. 자, 그럼 이 문제를 보면 어떤 거냐면 핵심은 92%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있겠죠. 그렇죠? 그것과 98%로 올리면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같게 만들어 줬을 때 그때의 표본의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뭐부터 구할까요? 그렇죠. 92%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부터 구해야겠죠.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하려면 그 모평균에 대한 뭘 구하는 거죠? 신뢰 구간부터 구해야겠죠. 근데 이미 이렇게 식이 나와 있으니까요. m에 관해서 이제 풀어주면 돼요. 일단 절대값부터 풀어보죠. n-62가 뭐보다 크고 마이너스 1.2보다 크거나 같겠고 플러스 1.2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은 이제 양변에 뭐만 해주면 되죠? 62로 더해주면 되겠죠. 62로 더해준다면 62 마이너스 1.2 그 다음 뭐가 돼요? 62 그 다음 플러스 1.2가 되겠죠. 그쵸? 자, 요게 신뢰 구간이 되겠고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신뢰 구간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기 때문에요. 요 끝에 식에서 첫째 식을 빼주면 돼요. 그렇죠? 자, 빼주면 60이 지워지겠고요.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가 되느냐? 자, 92%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는 둘이 빼보세요. 1.2에서 마이너스 1.2니까 2.4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렇다는 것은 뭐가 돼요? 이 98%로 올리면서 신뢰 구간의 길이를 여전히 2.4가 되면서 해당하는 표본의 크기를 찾아주면 돼요. 자, 그러면 98%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보죠. 자, 98%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하죠. 신뢰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는 거죠? 자, 이 끝에 식에서 이 처음 식을 빼줬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이거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62는요, 뭐에 해당할까요? 표본 평균에 해당해요. 그 다음 이 1.2는요, 어떻게 해서 나왔을까요? 1.2는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자,
요 식은요, 조금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냐. 자, K 곱하기 루트 N 곱하기 표준 편차예요. 이 K는 뭐에 해당하느냐. 자, 요 퍼센트에 해당하는 Z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이 루트 N은 뭘 해당하느냐. 표본의 개수요. 그 다음에 요건 뭘 해당하느냐.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이 식에서 요 식을 뺀다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2K 곱하기 루트 N분의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렇게 돼요. 이 K는 뭐라고요? Z값이에요. 어떤 Z값이면 이런 Z값이에요. 자, 0에 대해서 좌우 대칭하는 그림이 되겠죠. 표준 정규 분포요. 자, Z값은 자 마이너스부터 어디 플러스 Z값까지 요 사이의 확률이 퍼센트에 해당하는 걸 이제 찾아주면 돼요. 어떤 퍼센트요? 자, 여기 98%잖아요. 좌우 대칭하는 형태니까 얼마씩 확률로 따졌을 때 0.49가 나오는 0.49가 나오게 하는 Z값을 찾아주면 돼요. 0.49가 나오게 하는 그 Z값 뭐라고 써있죠? 2.4라고 써있죠. 그쵸? 그 Z값을 써주면 된다고요. 그쵸? 써주면 뭐가 되겠어요? 2. 자, 밑에다 써볼게요. 자, 2 곱하기 2.4 그 다음에 표본의 개수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문제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세요. 뭐라고 써있죠? 4라고 써있죠.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요 길이가 98%의 실내 구분의 길이와 누가 같다고요? 그쵸? 92%의 실내 구분의 길이가 계속 유지되면서 그러니까 같은 거죠. 그쵸? 같았을 때 표본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산하면 뭐가 돼요? 2.4, 2.4 서로 지역있고요. 루트 n 넘어가면 결국 루트 n은 8이 돼요.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n의 값은 뭐가 될까요? 64가 되겠죠. 알겠나요? 그쵸?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건 한 가지가 되겠네요.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자, 2 곱하기 z값 곱하기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이 k는 뭐에 해당해요? z값이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 루트 n은 뭐에 해당하냐? 표본의 개수요. 그 다음에 이건 뭐죠? 그쵸? 표준 편차가 되겠죠. 자,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 주면 돼요.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읽어보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의 두 개의 실근이 로그 a, 루트 b, 로그 b, a 제곱일 때 자, k 곱하기 로그 ab 플러스 로그 ab의 분의 4의 값을 구하라. 단 k는 상수이고 a분은 1이 아닌 양수이다. 자, 이 문제에서는 자, 로그의 성질을 알면 돼요. 자, 이렇게 쓰죠. 로그 자, a m승 그 다음에 b n승이요. 자, 이건 어떻게 빠져나오죠? n분의 n 로그 ab 이렇게 빠져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로그 a b가 있어요. 만약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꿔준다면 어떤 식으로 될까요? 그렇죠. 역수관계가 되겠죠. 로그 b분의 a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죠. 하나 또 해볼까요? 요거는 또 어떻게 쓸 수도 있죠? 로그 a분의 b는 그렇죠.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분수 형태로 로그 a분의 로그 b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자, 요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일단 자, 2차 방정식이 있고요. 두 개의 실근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두 개의 실근은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로그 a 그 다음에 b고요. 루트 b는요, b의 2분의 1승이니까 앞으로 빠져나오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로그 b a 제곱은 앞으로 빠져나오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로그 2, 그 다음에 로그 b a라고 쓸 수 있죠. 자, 근과 계수의 관계로 나타내면 둘이 더한 것은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자, 마이너스 x 제곱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x 제곱의 개수분의 x의 개수요. 마이너스 4죠. 결국 계산하면 뭐가 나오죠? 플러스 4가 나오네요. 그쵸? 자, 두근의 합은 4가 되겠고요. 두근의 곱순. 자, 두근의 곱하기 전에요. 이것을 뭐라고 할까요? 분수꼴로 써볼게요. 로그 a분의 로그 b요. 이렇게요. 알겠나요? 자, 두근의 곱할 거예요. 자, 2, 그 다음에 곱하기 쓰면 로그 b분의 로그 a라고 쓸 수 있겠죠. 그쵸? 자, 두근의 곱은 뭐가 돼요? x제곱의 개수분의 그쵸? 상수가 되겠죠. 그럼 그냥 뭐가 돼요? k가 되겠네요. 잘 보세요. b, 로그 a, 2분의 1. 그냥 뭐가 돼요? 1이 되겠죠. 그쵸? 자, k값 1 나왔고요. 그 다음 이거 계산한 거 4 나왔어요. 자,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거 써보죠. k가 되겠고요. 저거 잘 보세요. 로그 a, b. 그 다음에 플러스 4.
밑과 진수를 서로 위치를 바꿔주면 역수관계가 된댔죠. 그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로그 BA라고 쓸 수 있죠. 그쵸? 자,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K는 뭐죠? 1이에요. K는 1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이식과 이식을 비교해 보세요. 만약 이식을 뭐로 묶어준다면 2로 묶어준다면 어떻게 되나요? 2분의 1이 빠져나오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로그 AB. 자, 2로 묶어줬으니까 이 식은 뭐가 돼요? 그렇죠. 2가 되겠죠. 로그 BA. 이렇게 되네요. 그쵸? 자, 이 식 다시 관찰해 보세요.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겠죠? 그럼 결국은 자, 그러면 결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자, 2 곱하기 4요. 그래서 답은 뭐가 돼요? 8이 되겠죠. 그쵸? 자, 이 문제에서 기억할 건 뭘까요? 자, 로그의 성질, 그 다음에 밑과 진수를 서로 위치를 바꿔주면 역수관계가 된다는 거. 그리고 모두 있죠? 그쵸? 분수꼴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 그것들을 기억하세요. 자, 오늘도 이렇게 적성 5문제 풀어봤고요. 가천대 문제, 기출문제도 다 풀어본 거예요. 그쵸? 자, 여러분, 오늘도 하루 수학 성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